시장은 끝났지만 투자는 계속돼야 합니다. 마감 후 투자 코칭 진행의 김자림입니다. 오늘 3거래일째 강한 반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바닥을 다진 건지 내일장 전략도 저희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감 후 투자 코칭은 이데일리 TV, 유튜브와 네이버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고요. 오늘장 주요 이슈들 헤드라인과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시죠. 네, 미국발 훈풍을 탄 국내 증시 오늘장 강한 반등세가 연출됐습니다. 다만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상승폭을 반납하기도 했었는데 그 부분을 다시 회복한 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주역은 반도체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 4분기 실적은 여전히 암울한 상황인데요. 그래도 외국인이 다시금 우리 삼성전자에 돌아왔습니다. 한편 오늘 바이오 내에서는 비만 치료제가 특히나 강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에 더불어서 머스크의 한마디 그리고 SK의 수주 소식까지 겹겹 호재들이 이어졌습니다. 전 세계 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환율과 수급에 다시 한번 변동성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일단 양시장 종가부터 바로 확인하시죠. 네, 코스피, 코스닥 종가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1.62% 올랐고요. 코스닥은 1.1%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상승폭을 반납하기도 했는데 다시금 한시 구간부터 큰 폭으로 가파른 상향 추세를 보이면서 1% 넘게 튀어올랐고요. 종가는 2,482선, 683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후장 크게 올랐던 건 바로 반도체주 덕분이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번 살펴볼게요. 네, 두 가지 기업들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오늘 56,000원 코앞에 둔 채로 마무리가 됐고요. SK하이닉스는 176,10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각각 3.52%, 2.5%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일단 특별한 이슈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발 훈풍을 타고 미국에서 나스닥이 사상 최고가 도달했고요. 거기에 엔비디아를 포함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서 오랜만에 시원한 반등세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종목들 여전히 우려감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에서 저가 디램을 공세를 펼치면서 디램 가격이 아직까지도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보조금도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보조금의 예상 규모도 크고 그리고 중국 쪽의 비중도 큰 만큼 이런 이슈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더 크게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삼성전자 5만 원 선에서 계속해서 횡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단순 저가 매수 정도로 해석을 해야 하는지 유의미한 반등이 일어날지 일단 이후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네, 오늘 소부장단도 전체적으로 좋았는데요. 이수페타시스 홀로 그 흐름을 좀 쫓아가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오늘장 기준으로는 13%대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일봉 차트를 준비를 했는데 장중 계속해서 낙폭을 키워나가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10월에 46,000원대에서 움직였던 주가가 이제는 오늘 종가상으로 21,100원 절반에도 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상증자로 인해서 급락이 오늘장 나타났는데요. 계속해서 기업의 노이즈가 나오면서 이 주가를 끌어내리는 모습입니다. 미국발 훈풍을 탄 건 반도체뿐만이 아니고요. 양자 한번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식효생과 엑스게이트가 상한가 도달에 성공을 했고요. 어제장 상한가 직행한 KCX까지 14% 급등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런 종목들, 특히 반도체와 양자암호의 경우에는 미국 관련 종목들의 상승에 힘입어 올랐기 때문에 간밤에 또 예정되어 있는 미국 종목들의 흐름 다시 한번 체크가 필수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시죠. 머스크가 이제 비만 치료제 초저가 공세를 하면서 대중화를 이끌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SK 기업의 수주 소식도 나왔는데 일단 일라이릴리일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더불어서 오늘장 큰 폭으로 올랐는데 펩트론의 경우에는 상한가 도달에 성공을 하면서 10만 원 선 재탈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대표적으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인 인벤티지렉과 블루엔텍, 대웅제약까지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금리 인하 관련된 이슈는 바이오 종목들 외에도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 크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데요. 특히 환율 쪽과 크게 연관이 깊습니다. 환율 한번 살펴볼게요. 네, 다음 주 BOJ와 FOMC 결과 나오고요. 그리고 당장 내일은 ECB의 통화정책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또 살펴보셔야 되는 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랑 그리고 PPI가 되겠는데요. CPI로 인한 안도감으로 오늘장 우리 증시가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살펴보면서 금리 결정 어떻게 날지에 대한 힌트를 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환율은 1,430원대 위에서 부담스러운 구간입니다. 이런 금리 결정에 따라서 외국인의 수급이나 환율에 다시 한번 변동
변동성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이렇게 네 가지 주요 이슈들 살펴봤고 그렇다면 내일장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지 이시우 파트너님과 잠시 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마감 후 투자 코칭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또 시장 마감 정리부터 도와드리고요. 파트너님 공략조와 강의 시간까지 알차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파트너님 소개부터 드릴게요. 오늘은 이시우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단기적 관점으로다가 종목을 찾는 기법을 소개해드렸다면 오늘 같은 경우는 좀 폭등할 수 있는 대장주와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 기법을 가지고 나왔거든요. 방송 끝까지 시청하셔서 해당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폭등할 수 있는 대장 종목들이라고 하니까 저도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일단 시장 정리부터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시장에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미국 영향이 좀 컸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체크 포인트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신고가 랠리 계속해서 진행되다가 하루 이틀 다만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조정을 받았는데요. 다시금 상승 나오면서 특히나 나스닥 같은 경우는 2만 포인트를 역사상 최초로 이제 다시 돌파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도 2% 이상 급등이 나오면서 국내 증시도 오늘은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는데요. 다만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악재도 있긴 하지만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로 인해서 다소 이제 변동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정치 테마주들 그동안 상승, 특히나 주도주로 움직임이 나왔던 이재명 관련 테마주들이 다소 이제 좀 조정을 받았고 그 밖에 다른 정치인들의 정치 테마주가 움직이면서 어느 정도는 좀 정치주 내에서도 테마주 내에서도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정치 이슈, 단기적인 악재로 인한 조정 이후에 분명히 이제 주도 섹터, 주도 테마가 조금은 조정을 받고 다시금 주도 섹터가 변경되는 약간 업종의 순환매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흐름에서는 단기적으로 분명히 이제 좀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좀 어느 정도 2,500포인트 근처까지 왔기 때문에 단기적 저항대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트 잠시 보면서 가시면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보시면 고점이 계속해서 좀 낮아지는 구간으로다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각 구간마다 고점이 오면은 계속해서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2,500포인트를 돌파하는지 여부 그러면은 내일장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지 혹은 다시금 하락으로 전환되는지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바뀔 수가 있다라는 점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시장 혹시나 뭐 다시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2,400포인트 지지 라인으로 변경된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위치에서부터는 정치 테마주가 조금 안정화되면은 제약바이오 혹은 4차 산업으로 계속 순환매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고 앞으로 주도 섹터로다가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순환매 과정이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종목들보다는 조금 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 되겠는데요. 오늘장 올랐던 테마들 정리를 하고 향후 전망까지 보겠습니다. 구글에서
네. 양자 컴퓨터 발표를 하고 네네. 연이틀 이쪽으로 급등세가 나오는데 네네. 앞으로 이런 테마의 상승세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지금 4차 산업이 계속해서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양자 컴퓨터 관련된 업종,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고는 있지만 미국 증시에서도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계속해서 뭐 300% 이상 상승 나온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해당 관련 업체인 미국 양자 컴퓨터 관련주 리게티 컴퓨팅이 1개월 만에 327%라는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였고요. 다만 이제 구글에서 이번에 새 양자 컴퓨터 개발을 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관련주들이 움직임은 나오고 있지만 국내 이제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양자 컴퓨터 관련주가 아니라 양자 암호화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통신주들이 특히나 많이 관련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 양자 컴퓨터 관련주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있지만 그 다음은 AI, 그 다음은 로봇 이렇게 해서 순환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거에 맞춰가지고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자 컴퓨터에 대한 이야기 확실하게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좀 테마성 성격이 좀 짙은 종목들일 것 같은데요. 우크라이나 재건, 이 트럼프 수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취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네. 앞으로 계속 오를 수 있나요? 일단 아무래도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될 경우에는 특히나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 좀 압력을 행사해서 종전 가능성이 좀 많이 부각되는 상황이고요. 그런 만큼 우크라이나가 재건을 시작을 하면은 해당 이제 재건 비용이 최소한 600조 원에서 1000조 원 이상의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좀 우크라이나와 긴밀한 협약을 맺어서 계속적으로 뭐 자금 지원이라든가 무기 지원 등 여러 가지를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련주 오늘 잠깐 오전에 반짝 상승이 나왔다가 아무래도 상승폭을 되돌리면서 일정 매물,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뭐 내일장 좀 추가적 조정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번 올해 안 혹은 내년 초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양자 컴퓨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같이 살펴봤는데요. 먼저 일단 종목들이 그럼 향후에 어떻게 움직임이 나올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 먼저 살펴볼 텐데요. 아무래도 이제 양자 컴퓨터 시장이 현재 20조 원 규모에서 2030년에는 10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지금 계속해서 좀 움직임이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중에서도 엑스게이트가 지금 현재 국내 시장에서는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오고 2연상을 간 상황이거든요. 아까 전에 조금 한 27%에서 상한가를 못 말지 않을까 싶었는데 추가적인 이제 급등이 나오면서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현재 위치에서 내일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중요한 거는 일봉 차트 보게 되면 52주 최고점을 이미 돌파를 한 상황입니다. 갭을 띄우면서 돌파를 했고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중요한 거는 52주 최고점을 돌파하면서 어마어마한 거래 대금이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라는 거는 만약에 단기 차익 실현 물량 내일은 뭐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이 되지만 여기에서 만약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7,000원 위에서는 지지받는 흐름으로다가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올 수가 있고 잠시 뒤에 제가 기법 소개해드릴 이제 오늘의 이제 기법 매매에 적용이 되는 위치이고 흐름이다. 여기에서 거래 대금만 조금 더 나와주면 완벽하게 추가적인 폭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테마든지 대장주가 항상 먼저 이제 상승이 나온다라는 점 꼭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7,000원 지지 라인 이탈만 안 하면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기 때문에 좀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면은 단기 눌림목 구간에서 매매 가능하고요. 혹시나 지금 오늘 종가라든가 이곳에서 매수를 해서 뭐 내일장이든 조정을 받게 되면은 그래도 7,000원만 이탈 안 하면 충분히 끌고 가볼 만합니다. 다만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는 역사적인 고점을 지금 이미 갱신을 한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10,000원 심리적 저항대에서 좀 부딪힘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KCS라는 종목입니다. 과거에도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으로 움직임이 나왔고 정부 주관 개방형 양자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역시나 뭐 SK텔레콤이라든가 통신사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해당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52주 최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으로다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 현재 위치 단기적으로 11,000원 부근에서는 부딪힘 나오는데 여기만 좀 돌파가 나와주면은 짧게라도 12,000원까지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고 이후에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만큼 단기적으로 12,000원 목표가 보시고요. 혹시나 고점에 물리신 분들 10,000원을 만약 이탈하게 되면은 8,300원 부근까지 지지라인까지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이제 10,000원 이탈하면은 손절가 좀 잡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양자 컴퓨터 관련주인 우리넷 같은 경우는 조금 추가적인 급등 흐름을 아직은 못 보이고 있고 수급 역시도 아직은 약한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엑스게이트나 그다음에 KCS 요 두 종목으로 좀 살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말씀드렸는데 이화공영이 오늘 장 초반에 반짝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상승이 나왔는데 3,600원 부근 단기적 저항대에 부딪혔거든요. 그렇다라는 거는 한 2,800원 부근까지는 추가적으로 내일 조금 더 조정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화공영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과거에 4대강 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정치 테마주로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고점 뭐 5,000원 이상에서도 매수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수급은 들어온 상황이고 3,600원 돌파하면은 추가적으로 못해도 한 4,400원까지는 추가 상승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 2,800원 이탈하면은 손절가 잡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TYM이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앞서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인데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원래 농기구 제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우크라이나에 400억 원 규모의 농기구를 수출하기로 이제 협약을 맺으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그리고 식량 관련주로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이거든요. 앞서서도 이미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고 상한가를 기록한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지만 5,000원 부근을 돌파 못하면서 다시 밀렸다가 재차 반등하는 흐름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좀 짧게 보더라도 5,000원 부근, 5,100원만 돌파하게 되면은 5,500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6,500원까지 도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추세 상승에서 다시금 이제 추세를 돌리고 있는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 상승 가능하고 보시면은 거래대금이 앞선 거래대금 비해서 훨씬 많이 나온 걸 눈으로도 확인 가능하시거든요. 돈이 이미 들어온 종목이기 때문에 테마주이지만 스윙주 정도로 충분히 지금도 좀 진입이 가능하고 혹시 나는 단기적으로 노리신다라고 하시면은 5,100원 돌파할 때 매수 타점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유효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는 히림인데요. 이 종목도 앞서서 한번 언급을 드렸었던 종목인데 6,100원 매물대에 부딪히면서 다시 한번 밀렸었거든요. 하지만 수급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 타점 충분히 잡아볼 만하고요. 4,300원만 이탈 안 하면 한번 끌고 가볼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 불확실성도 우리 시장에 가시지 않았고 우리 파트너님 말씀처럼 시장의 주도 섹터가 조금씩 바뀌는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포트폴리오 계좌도 재정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난주부터 2주째 우리 이시우 파트너님이 마감 후 투자 코칭과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시장 정리 오늘도 들어보셨으면 느끼셨겠지만 섹터 전반에 대한 이야기뿐 아니라 그 내에서도 좀 선별적으로 어떤 종목을 골라야 할지까지 잘 짚어주고 계시잖아요. 종목에 대한 이야기 더 궁금하시다면 지금 화면에 QR코드 바로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근처에 갖다 대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링크 터치하셔서 넘어오셔도 되고요. 혹은 문자 샵 37715 이시후 우리 파트너님 이름 3글자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보여주실 강의 오프닝 때 살짝 짚어주시긴 했는데요. 폭등할 수 있는 대장주를 따라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종목들을 보면 좋을지 잠시 뒤에 강의 시간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강의 시간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폭등의 법칙, 대장주만 노린다. 천국의 계단 매매 기법에 대한 이야기 좀 들고 오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앞서 오프닝 때 말씀드렸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던 깃발 매매 기법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찾을 수 있는 기법이다라고 하면은 오늘 설명드릴 기법 같은 경우는 천국의 계단 기법, 말 그대로 상승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이런 대장주와 시장의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 기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기법인지 먼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천국의 계단 기법이란 말씀드린 대로 업종의 주도주를 추세를 따라서 이제 매매하는 기법이다. 그러니까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은 항상 계속해서 상승하려는 흐름이 있고 하락하는 종목은 계속해서 하락하는 흐름이 있는데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도 보유 중인 종목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손실 구간인데 이 종목을 손절도 못하고 계속해서 물렸다가 나중돼서 조금 반등이 나오면은 매수가 혹은 매수가 아래에서 매도하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하지만 조정을 받고 다시금 상승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이미 상방으로다가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이 강하고 그런 종목들을 대장주고 주도주로 올라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처럼 매매하게 되면은 뭐가 안 좋냐? 항상 수익은 조금만 보고 손실은 크게 보거든요. 방향이 하방으로 잡히게 되면은 계속해서 하락을 하기 때문에 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기법에 적용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미 52주 최고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위에서 이렇게 물려있는 물량들이 다시금 반등이 나오면은 물량이 계속해서 쏟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은 물량 없이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면서 추세를 유지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52주 최고점을 돌파한 그 종목 특히나 갭을 띄운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갭을 띄운다라는 거는 물량이 나오는 걸 막고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이 붙지 못하도록 전일 종가 대비해서 고점에 이제 시가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요거는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 일단은 52주 고점을 돌파 시에는 갭을 띄운 상승이 나온다. 요게 첫 번째 특성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갭이 뭐냐? 요게 좀 가려서 안 보이실 텐데 52주 최고점을 이렇게 돌파할 때 보면은 전일 종가보다 당일 시가가 높게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공간을 만드는 걸 갭이라고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갭을 띄운 이런 상승이 나온다. 개인 투자자들을 붙지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매물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갭을 띄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두 번째 특성을 보게 되면 52주 최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갭을 띄워서 계속 상승이 나오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해당 종목이 상장한 이래로 가장 높은 점에서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면서 역사 고점을 갱신하는 폭등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매물이 안 나온다라는 거는 주가가 조정을 받지 않고 그래서 조금만 사도 계속해서 상승하려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보시면은 이렇게 52주 최고점을 제가 그려놓은 거고요. 이 52주 최고점을 돌파하게 되면은 역사 고점, 이 해당 종목의 제일 고점이 여기잖아요. 요 앞에. 이 고점을 갱신하면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으로다가 진행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특성은 마지막으로 상승 끝부분에는 거래량을 동반한 변동성이 나온다라는 건데 뭐 과거에 많이 올라갔던 에코프로라든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나온 고려아연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마지막 부분에는 거래량을 동반한 뭐 장대 음봉이라든가 꼬리를 단 음봉이 나오는데요. 보시면은 해당 종목 고려아연이거든요. 과거에 그렇게 많이 상승이 나온 100만 원도 안 했던 종목이 최근 들어서 240만 원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으면서 240만 7천 원까지 상승이 나왔는데 이때 고점 당시에 꼬리를 단 긴 음봉이 나왔고요. 보시면 거래대금 역시도 위에서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아예 여기에서 그냥 수직 하락하는 건 아니고 계속해서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크지만
마무리 단계에서 이런 변동성이 나온다라는 거. 요 세 가지 특성만 알면은 해당 기법을 적용하시는 거는 어렵지 않고요. 여기에 더해서 세 가지 특성만 알면 누구나 시장의 주도주를 잡아야 된다. 대장주를 잡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테마든지 대장주가 항상 더 가고 조정을 받아도 적게 조정을 받거든요. 그런 만큼 이 종목은 너무 많이 올랐어 하면서 다른 그 다음 부대장주, 그 다음 이제 뒤따라오는 종목들을 잡기보다는 대장주를 잡아야지만 크게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그런 대장주를 잡을 수가 있는 기법이다. 자, 52주 최고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52주 최고가라는 거는 52주가 1년이거든요. 1년 동안 해당 종목이 예를 들어 길게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1년 되는 위치를 갭을 띄워서 돌파를 하든 아니면 대량의 거래 대금을 포함해서 돌파를 하든 일단은 52주 최고점을 돌파가 나와줘야지만 추가적인 폭등이 가능하고 매물이 적게 나온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고요. 두 번째로는 전월 대비해서 월봉 기준입니다. 전월 대비해서 거래량이 최소한 2배 이상 들어와야 된다. 깃발 매매 기법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일단 종목에 돈이 들어와야지만 해당 주식이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잖아요. 누군가 사지는 않고 받쳐놓기만 한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주가는 흘러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돈이 들어온 종목 그리고 매물대를 돌파한 종목을 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일 이평선을 지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대장주들은 보통 21선이 아니라 5일선에서 지지받고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21선 이내에서 지지를 받고 재차 반등이 계속해서 나와야지만 추세가 상방이 이어진다. 그래서 요 세 가지만 알면 누구나 해당 기법, 그러니까 시장의 주도주, 대장주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동신건설이라는 종목인데요. 해당 종목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 들어서 계엄령 이후에 정치적 불안정한 상황으로 인해서 정치 테마주들이 많이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그냥 예로 들어드리는 건데 전고점 52주 최고점이 여기였었거든요. 여기였다가 이 검정색 선이 52주 최고점인데 이때 어떻게 움직임이 나왔냐면은 상한가 그 다음에 갭을 띄우면서 역시나 갭을 띄우면서 추가적으로 상한가를 한 번 더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추가적인 폭등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3만 원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좀 조정 나오고서 요때 사셨다 하더라도 못해도 30~40% 이상 단기적으로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역시나 계속해서 좀 정치 테마주들 원래는 최근에 이제 좀 수급이 받은 거지 이후에는 그전에는 계속해서 이제 좀 조정을 크게 받았거든요. 요때 당시에 8,000원 그때 움직임이었는데 요때 이제 대량 거래량이 나오고 나서 깃발 매매 기법에 적용되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깃발에 적용되는 위치까지 갔다가 또 해당 위치에서 크게 이탈이 안 나오고 장대 양봉을 만들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요때 52주 최고점을 돌파할 때 샀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2배 정도 그 이상도 수익을 낼 수가 있었던 종목이고요. 대봉 LS 같은 경우는 오늘도 좀 움직임이 나왔는데 비만 치료제 관련주죠. 비만 치료제 관련주인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때 당시에 거래 대금이 이미 앞에서 나왔는데 52주 최고점을 돌파하는 요 위치에서 진행을 하셨다라고 하면 이런 대량 거래량을 포함한 상승이 나오고 최소한도 40~50% 이상의 상승이 나옵니다. 근데 52주 최고점 돌파한 이후에는 80% 이상 이런 폭등이 나왔거든요. 이런 천국의 계단 기법에 적용이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최소한 못해도 한 50에서 한 100% 이상 가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만큼 이 기법만 좀 눈에 익히시고 좀 익혀놓으시고 시장에 적용을 하실 줄 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얼마든지 큰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신성델타테크 초전도체 관련주 최근에도 이제 다시금 움직임이 나오는데 역시나 초전도체 대장주였습니다. 근데 해당 종목 역시도 거래대금 포함한 52주 최고점을 돌파하는 위치에서 이 위치에서 매매가 충분히 가능했고요. 이때 당시에도 갭을 이렇게 띄웠죠. 52주 최고점을 갭을 띄워서 상승이 나오네. 근데 거래대금이 앞선 거래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온 게 눈으로 보이신다면 일단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요 52주 최고점을 지지를 받는지 못 받는지 요거를 눈으로 체크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해당 위치를 갖다가 이탈을 안 했어요. 한 번도. 상승 나왔다가 다시금 조정이 나와도 요 52주 최고점은 지키는 선에서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옵니다. 그런 만큼 이렇게 이제 해당 기법에 적용되는 종목 같은 경우는 조정이 길게 나왔다가 다시 52주 최고점을 돌파한다? 그러면은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보셔라. 마지막으로 에코프로 다 아시는 종목이잖아요. 예, 에코프로도 27,000원 요때 52주 최고점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래대금이 나오고 한 번도 이 위치를 이탈하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1000% 상승이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시장의 주도주, 대장주들 같은 경우는 한번 1년 사이에 최고점을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갭을 띄우고 역사적 고점을 계속해서 찍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기법만 알면 시장의 주도주, 이게 거래대금이 이만큼 나오고 52주 최고점을 돌파했네. 근데 이 업종에서는 이런 종목이 없어라고 하면은 대장주나 주도주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요것만 알아두시면 충분히 시장 주도주, 대장주를 잡는데 어려움이 없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매매 기법에 대한 이야기 종목들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 좀 가져봤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좀 어떤 이야기들에 주목을 해야 할까요? 강의 시간 이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QR코드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지금 띄워드리고 있으니까요. 휴대폰 근처에 갖고 계시죠?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화면에 갖다 대시면 되겠습니다. 링크 뜨니까 그 링크 터치하셔서 바로 넘어오시고요. 문자 샵 3772를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문자로 이시우 파트너님 이름을 전송해 주시면 QR과 동일한 링크를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또 어떤 이야기들 주목해보면 좋을지 강의 이어서 출발해 주시죠. 네, 제가 앞서서 깃발 매매 기법, 단기적으로 급등할 수 있는 기법, 그리고 오늘 시장 주도주와 대장주를 잡을 수 있는 기법을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본질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주식은 항상 상방으로 계속 움직이는 성향이 강하고 하방으로 한번 방향을 잡으면 계속해서 흘러내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나는 혹시나 시청자분들 중에 이거 한 2년 동안 계속해서 들고 있는데 아직도 손실 구간이야. 혹은 나는 이 종목을 100% 이상 수익을 내고 싶어서 목표가가 이만큼이라서 그대로 들고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 실질적으로 주식으로다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어떤 것인지 주식의 개념에 대해서 좀 다시 알았으면 해서 배수의 마법이라는 복리를 이용한 자산을 불리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배수의 마법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계속해서 수익금을 계속해서 늘리고 다시 재투자할 수 있다는 게 주식의 매력이잖아요. 그런 걸 갖다가 좀 눈으로 익히시길 바라는데 초기 자금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투자한다라고 하시면 매일 1%씩 수익이 나면은 어떻게 2배를 만드는, 그러니까 1,000만 원을 2,000만 원으로 만드는데 드는 기간이 70일이면 됩니다. 그러면 70일이면은 2달하고도 10일이잖아요. 그런데 1년 동안 매일 1%씩 수익이 난다라고 하면 1,000만 원이 3억 7,78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만약에 매일 3%씩 수익이 난다라고 가정을 하면 24일,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2배로 늘어나거든요. 그런 만큼 한 종목 가지고 계속해서 끌고 가는 것도 좋긴 하지만 수익금을 다시금 재투자할 수 있는 이 매력을 갖다가 느끼시는 게 좋고 1년에 나는 목표가 100%야. 2배 만들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1년에 100%를 만들면 그냥 그대로 100%잖아요. 1,000만 원이면 2,000만 원이 되는 건데 그것보다는 매일매일 꾸준하게 1%씩 수익이 나서 1년 동안 수익 나면 3,000%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나는 한 종목 갖고 끌고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매일매일 꾸준한 수익이 가능하다. 그런데 나는 1%씩 수익 내는 거 어려워. 3%는 당연히 더 어려워.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혹시 뭐 저랑 같이 교육방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매일 오전에 방송,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단기 초보도 매매를 하실 수 있도록 같이 따라 하실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이렇게 매일매일 수익 나는 즐거움 느껴보실 분들 교육방 입장하는 방법 안내받고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 매매를 이용한 수익 창출 방법에 대한 교육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QR코드로 바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지금 다시 한번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 어플 켜셔서 이 QR코드 근처에 갖다 대주시면 스캔하실 수가 있고요. 문자 샵 3771을 통해서 이시우라고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QR이나 문자 편하신 방법 이용해서 이런 수익이 날 수 있는 방법, 기법 직접 연구도 해보시고요. 종목에 대한 이야기 직접 전해주시기도 하니까요. 공략주까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공략주 시간으로 바로 넘어갈 텐데요. 오늘 공략주 히든 종목 포함해서 총 3가지 들고 와주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네, 가장 처음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최근 들어서 이제 정치 테마주, 특히나 이제 저출산 관련된 정책 관련된 종목을 말씀드릴 건데요. 아가방 컴퍼니라는 종목입니다. 특히나 유아용품 제조 판매사이기 때문에 저출산 관련 대장주로 움직임이 많이 나오는 종목이고 최근 들어서 정치 이슈로다가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중요한 거는 최근 들어서 5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하면서 주가에도 어느 정도는 좀 반영이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들어서 자사주 매입도 했고요. 여기에 더해서 최근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고령화 비율이 세계 최고가 2045년 되면은 될 수가 있다. 그렇다라는 거는 계속해서 좀 출생률을 늘리기 위한 정책이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지금 현재 특히나 이제 탄핵을 하니 많이 이런 상황에서 관련주로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재무제표를 한번 보면 해당 종목이 비록 시총이 큰 회사는 아니지만 21년도에 1,500억, 그다음에 22년도 1,700억 이렇게 매년 한 10% 정도씩 상승을 하고 있고요. 매출도 그다음에 수익성 역시도 충분히 우량한 회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보율도 지금 1,000% 가까이까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부채는 줄어들고 있는 이렇게 소형주이지만 좀 건실한 회사이고요. 그러면은 기본적 분석도 충분히 매력적인 회사이다. 여기에 더해서 최근 들어서 조정을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예, 보면 고점이 계속해서 낮아졌잖아요. 낮아지는 흐름에서 최근 들어서 정치적 이슈로 인해서 상승이 나왔다가 오늘장 다시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았거든요. 하지만 지금 현재 위치도 충분히 매력적이고 그다음에 수급도 조금씩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위치, 다시금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10,000원 근처까지도 상승이 나오는데 단기적으로는 일단 5,700원 이하에서 현재 종가가 5,700원 아래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시초가 보고 해당 위치쯤 오면은 충분히 공략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6,800원 1차 목표가 6,800원으로 보시고 만약에 6,800원 부근을 돌파한다. 라고 하면은 2차 목표가 10,000원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 거래 대금이 조금씩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본격적인 상승이 안 나왔거든요. 왜냐하면은 추세가 아직은 돌리려고 시도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여기만 돌파하게 되면 충분히 폭등이 가능한 종목입니다. 다만 항상 테마주들은 언제든지 이슈가 변경되면은 급락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5,000원 손절가 꼭 잡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아가방 컴퍼니 한번 내일 공략을 노려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한화 시스템입니다. 앞서서 제가 이제 히든 종목으로다가 블라인드 종목으로다가 가지고 나왔었던 종목인데 이후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서 지금은 매수가 위로 해서 움직이면 나오는 종목입니다. 보시면은 방산 호황을 누리고 있고 최근 들어서 수주가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여기에 물론 이제 비교적 지금 정치적 테마, 단기적 악재로 현 정부가 밀고 있는 방산주가 대부분이 이제 급락이 나왔거든요. 그렇다라는 거는 오히려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서 K황산을 눈독 들이는 전 세계에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의 이제 방산 산업 기술력이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고 단기적으로 악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수출 계약이라든가 미팅이 연기가 되고 취소가 되는 등 악재가 있거든요. 하지만 주가에는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매출 자체도 역시나 매년 10% 이상의 상승세로 보이고 있습니다. 보면 21년도에
2조 원의 매출을 보였고 올해는 2조 7천억, 거의 0.5배 이상, 50% 이상 상승하려는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역시나 수익성 역시도 개선이 되고 있고 재무제표 역시도 안정화를 찾고 있기 때문에 해당 종목 추가적으로 보는데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 정부에서 혹시나 방산주가 밀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다음 정권에서 방산주를 갖다가 워낙 매출이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밀 수 있는 사업이 원전, 그다음 방산 몇 가지가 안 되거든요. 그런 만큼 현재 위치 충분히 매력적인 위치고 52주 최고점을 돌파하는 이 위치, 방금 전에 이제 배웠던 기법에 이 위치를 갖다 이탈하지 않고 오히려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강한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현재 위치부터 매수 타점을 노려보시면 되고, 제가 앞선 방송에서는 2만 원으로 매수가 드렸는데 지금 현재도 충분히 매력적인 위치입니다. 2만 1,200원 부근 이하로다가 웬만하면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1차 목표가 단기적으로 2만 3,000원 보시고 손절가는 19,500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 말씀을 드릴 텐데요. 마지막 종목 같은 경우는 히든 종목으로 일단 블라인드 처리를 해놨습니다. 시가총액이 그렇게 큰 종목이 아니라서 혹시나 매수를 갖다 진행하게 되면 호가가 변동이 될 수가 있어서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교육방 입장하시면은 다 같이 매수 전략, 매도 전략 알려드릴 텐데요. 보시면은 소프트웨이브 2024에 참가했고 중기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기업이다. 핀테크 기업, 소프트웨어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STO 관련된 종목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4차 산업에도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STO 법제화 드라이브라서 좀 주가가 좀 많이 조정을 받았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아까 전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하나시스템도 그렇겠지만 해당 종목 역시도 오히려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시총이 그렇게 큰 종목이 역시나 아닙니다. 아니긴 하지만 재무제표 상으로나 유보율 역시도 1000% 가까운 회사의 돈이 어느 정도는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종목이 위험하거나 이런 종목은 아니고 오히려 저평가 중인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차트 한번 놓고 보시면은 앞서서 여기 보시면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상한가를 기록했고 이후에 갭을 띄우면서 52주 최고점을 돌파를 했거든요. 자, 천국의 계단 기법 제일 처음이 뭐예요? 52주 최고점을 돌파하고 거래대금이 2배 이상 거래량이 2배 이상 나왔고 그 다음에 갭을 띄워서 이렇게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 52주 최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잠시 조정을 받았지만 52주 최고점에서 지지 라인으로 변경이 되면서 다시금 상승이 나왔거든요. 보시면은 이 위는 저항대입니다. 단기적인 저항대인데 해당 위치를 갖다 상승, 그다음에 조정, 상승하면서 계속해서 이 박스권 내에서 움직임이 나왔고 지금 최근 이제 시장 급락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이 52주 최고점에 지지 안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다시금 추세를 갖다 돌리려는 흐름이거든요. 그렇다라는 거는 이 박스권을 돌파하게 되면 추가적인 폭등이 나올 수가 있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계속해서 고점을 갱신하면서 역사적인 고점을 갱신하는 흐름을 많이 보인다라고 했잖아요. 천국의 계단 기법에 딱 맞는 종목이고 그다음에 해당 위치 박스권 52주 최고점을 다시금 이탈하지 않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같은 단기적인 관점에선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는 겁니다. 역시나 그리고 계속해서 상장한 이래로 좀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고점 계속 낮아지면서 조정을 받다가 최근 들어서 이 부분을 돌파하려는 흐름. 여기에 더해서 해당 월봉이거든요. 월봉인데 앞선 거래량 거래대금 대비해서 2배가 아니라 그 이상 굉장히 많이 나왔다. 그렇다라는 거는 돈이 이미 들어온 종목이기 때문에 해당 종목 이 추세를 갖다가 돌파하게 되면 최소한 못해도 이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어디까지 목표 상승이 나올지 목표가도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해당 종목명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교육방에 오시면 종목명 그리고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에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목표가와 손절가, 매수가까지 해서 다 공략을 해드리니까요. 교육방에 오셔서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런 히든 종목까지 알아봤습니다. 히든 종목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렸던 공략 종목들에 대한 추가적인 전략 계속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QR코드 마지막으로 저희가 띄워드리니까 들어오셔서 편하게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통해서 QR코드 스캔해 주셔도 되고요. 혹은 문자 샵 3772로 이시후라고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목요일장까지 우리 이시후 파트너님과 함께 해주셨는데요. 월요일에 급락폭 이상으로 우리 증시가 3일째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은 금요일 하루 어떤 시장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네, 일단 국내 증시 어떤 분들은 지금 이미 오늘도 많이 올랐고 한 2, 3일 동안 계속 이제 회복하면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2,500포인트 근처까지 코스피가 상승이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오히려 이렇게 단기적으로 상승이 급등이 나왔다라는 거는 저항대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삼성전자라든가 이제 대형 반도체주들의 이제 상승에 힘입어서 단기적 반등이 나왔지만 오히려 저항대 근접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 내일부터 다시 한번 이제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위치거든요. 중요한 거는 내일장 상승이 나오냐, 하락이 나오냐가 중요한데 이렇게 지금 현재 시장의 위치가 어디이고 해당 종목들이 어디가 고점이고 어디가 지지 라인인지 이런 걸 모르다 보니까 종목을 매매하시는데 항상 고점에 몰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만큼 어떤 종목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것 역시 마찬가지로 교육방에서 다 같이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 만큼 나 혼자 투자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 저랑 함께 교육 받으면서 공부하면서 주식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수익률이 조금은 더 확실히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이 당장은 오르고 있지만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오히려 고점에 물려 계시고 언제 매수할지 정확하게 혼란스러운 분들도 좀 계실 것 같거든요. QR코드 다시 한번 띄워드리니까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근처에 갖다 대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영문으로 된 링크 뜨니까요. 터치하셔서 들어와 주셔도 되고요. 혹은 문자를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문자 샵 3772로 이시후라고 세 글자 딱 전송을 해주시면 저희가 링크를 마찬가지로 보내드리니까요. 편하신 방법 선택하셔서 우리 파트너님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저희는 우리 파트너님과 인사 나눠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단순 참고 자료일 뿐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감 후 투자 코칭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금요일장 하루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더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